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쇼킹한 이 북한 관련한 뉴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주 큰일 나게 생긴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편투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엄청난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권자 등록 오류가 발견되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공익법률재단의 조사 결과 미국 전체 51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선거인 명부에 실린 유권자 중에 무려 35만 명이 사망자로 확인됐다고 에포크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익법률재단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 가운데 무려 200만 명이 사망자로 드러났는데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던 이런 오류가 이번 선거를 두고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투표권은 행사했지만 나중에 사망자로 확인된 선거인 수는 14,608명이었는데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용지가 인쇄된 유권자 가운데 무려 35만 명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공익법률재단은 또 2016년 대선에서 43,760표의 중복투표가 발생했는데 이 중복투표 중 13,860표가 두 개의 주소지를 이용해서 투표지를 두 장을 받거나 서로 다른 주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쓰는 등 중복투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이러한 부정투표 논란이 일자 대통령 직속 선거공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투표 사기와 중복투표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해서 결국 조사가 무산된 바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의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인구 3억 6천만 명인데 지금 발각된 것만 해도 이렇다는 것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35만 명이 아니고 지금 들킨 게 35만 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당선될 때 그때 200만 명이 사망자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우편투표에서만. 그래서 현장 투표는 사망자가 나올 수 없죠. 우편투표니까 이 미국의 우편투표는 집으로 발송을 하니 그 집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허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내줬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허위로 발송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2012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대폭 줄어서 이제 14,000여 명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중복투표 2주 저주 또는 한 주에서 두 번 투표 이런 건 또 수만 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에 지금 투표용지 발송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일부 해보니까 무려 35만 명이나 사망한 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줄곧 우편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우편투표 기간도 더 길게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하지 말든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하고 똑같이 하자. 왜 자꾸 느리냐? 느리면은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 가로치고 민주당 니들이 조작할 가능성 이거 가로 닫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지방선거 뉴저지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런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부정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자꾸 부정선거, 우편투표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자꾸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2018년 이제 이 중간선거를 하고 나서 이거 문제 있다 해서 백악관 직속으로, 우리로 치면 청와대 직속으로 이 우편투표 관련해서 부정선거 어떤 그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더니
희한하게도 민주당들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에서는 그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기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왜 안 냈을까요? 그것을 찌리는 데가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미국의 초청으로 이 부정선거 관련한 브리핑을 해주러 지금 9월 17일 날 어제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미국에서 초청을 한 사람들과 지금 만났을 텐데 과연 민경욱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미국에서는 그 민경욱 의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처를 할지, 그 여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올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고, 아무튼 우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에 부정이 개입된다는 거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미국도 부정을 한 자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도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해야 되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놀라운 소식인데요. 김일성 신화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전적지에서 감히, 그것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19금 행위를 벌여왔던 커플이 적발되어서 막장 연속극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일제강점기 당시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벌이며 기적을 연출한 성지라고 선전하고 있는 함경북도 연사군 구호나무 혁명 전적지에서 충격적인 19군 불륜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 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9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이 전적지에 근무하는 올해 36살 여성 해설 강사 A씨와 이 전적지를 관리하는 담당 보위 지도원 47살 남성 B씨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B씨는 직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A씨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혁명 전적지에서 은밀한 행위를 나누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적지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할 때 부하들을 이끌고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북한은 부하들이 김일성의 인품과 능력에 탐복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글귀를 나무에 적었고, 그 글귀가 적힌 나무는 썩지도 상하지도 않고 수십 년째 빛을 발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 장소를 김일성의 기적이 행해진 성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김일성이 기적을 행한 이 성스러운 장소에 이불을 깔고 그야말로 성스러운 행위를 무려 10년이나 해왔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관련 사실을 당에 보고하고 도움을 청한 A씨의 간청을 당 간부들이 묵살하고 오히려 소문을 내어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의 부인은 경로를 해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관련 사실이 보고되자 북한은 보위국 특별조사단 30명을 급파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김일성의 성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북한 내에서 김씨 일가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만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 자리는 아니고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쩌고 이렇게 해설하는 이런 해설사죠. 이런 해설사 기본적으로 어떤 그 외모가 기준 평균 이상은 되겠죠. 자, 이런 안내원인데 이 혁명지를 감시하는 보위 지도원, 사법 권한이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이 보위 지도원이 10년 이상 위력에 의한 불륜 행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왜 시집을 안 가냐?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또 당에서 막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선도 막 보게 해주고 이러는데도 이 여자가 시집을 안 가는 겁니다. 10년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자신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고 시집을 가고 싶고 사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위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들은 당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혁명 전적지에서 지금 이 여성의 그 증언에 따르면 백포를 깔고, 백포가 이제 이불이라고 그래요. 이불을 깔고 그런 행위를 10년 동안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부에 알려지면 이 당 전체가 다 피해를 입을 거니까 당에서 이제 이 도당에서 지방당에서 묻은 겁니다. 묻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이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그 남성의 부인은, 보이지도원의 부인은 그 남성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혁명 성지에서 수령님인데, 신인데, 거기에서 이런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다. 이제 뭐 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관객들이 오면 신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이 안내원이 10년째 신전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정도로 이 김씨 일가의 신격화는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그런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미국이 대북 제재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북한과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 TK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연결하기 위한 화물 시험 운송에 관한 실무회의를 오는 12월 남한과 북한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라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국영 러시아 철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남북한 관계자와 오는 12월 실무회의를 열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화물시험 운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다 라며 3자 간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동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추진 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설명인데요.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하면서 집착하고 있는 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한다며 우려를 표한 사업인데요. 이번 러시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종교계와 경제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서 어떻게든 대북 지원과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 그리고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지원과 남북 합자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거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거, 북한에 대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2375호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철도가 북한을 한 바퀴 돌았죠. 그렇게 해서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공사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사항이 된다라고 미국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미국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뭐 미국이 경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우리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코레일 세컨더리 보이콧 맞고 그 코레일과 거래하는 은행들 세컨더리 보이콧 맞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증권회사의 연구원이 밝혔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114조 원의 대한민국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114조 원, 이건 또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국채 발행합니까?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어서 지금 북한에다 철도 깔아줍니까? 그리고 나서 세컨더리 보이콧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12월에 남한 북한 당국자들과 회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막아내야 됩니다. 정부 혼자만 세컨더리 보이콧 받으면 저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정부는 받지 않아요. 그들은 월급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민생에 타격이 옵니다.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